세무사 자격증을 딴 지 21년 됐습니다. 그중 18년을 저는 계속 큰 조직 안에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11년, 3일회계법인에서 7년.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걷는 쪽에 있었고 3일에서는 그 세금을 막아내는 쪽에 있었습니다. 양쪽을 다 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기어 올라간 3일 상무 자리에서 저는 제 발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세무사 붙고서 국세청에 다시 들어갔는지, 대기업 세무조사를 이기고도 왜 허전했는지,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파도가 오고 있길래 제가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국세청 경력 11년 중 조사 파트에서만 8년을 보냈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메인으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상속증여, 양도세까지 전 분야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일 회계법인으로 옮겨서 이번에는 수비수로서 그 조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이름을 걸고 자산가분들의 승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금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자산 승계를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하필 세금을 다루는 일을 택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잘 나가는 사업가셨지만 사업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됐고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1남 2녀 중 막내였습니다. 집에서 늘 들리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카드론 돌려막기 얘기, 은행에서 오는 상환 독촉 전화,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으실 때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돈한테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하지? 나는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대학에 가서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집에서 등록금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부터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자립할 수 있을까? 숫자 감각은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을 설득하는 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 공공학번인데 그때가 마침 금융권에서 고액 자산관리 PB라는 게 막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자산관리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했었고 자산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결국 부동산 아니면 세금이더군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후 복학하고 세무사에 도전했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는 차별화된 무기가 필요했으니까요. 운이 좋게도 대학 3학년 만 23살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원래 목표였던 금융권으로 갈 것인가, 다른 길로 갈 것인가. 당시 제 정신적 멘토가 계셨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을 쓰신 세이노님입니다. 다음 카페에 올려진 칼럼만으로도 저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께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24살짜리가 얼굴도 모르는 분한테 진로 상담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딱 한 문장의 답장이 왔습니다. 세무사는 세무공무원 조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 한 문장을 보고 저는 바로 국세청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고 나니까 또 다른 게 보였습니다. 국세청 내에서 날고기는 소수의 선배들은 김앤장이나 3일 회계법인으로 이직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때도 김앤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 중에서도 사법연수원 최상위권자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 저런 조직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김앤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국세청 출신 선배들 명함을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20명 가까이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커리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이 답장을 주셨습니다. 요지는 같았습니다. 핵심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들어가라. 바닥부터 배워라. 세법만 배우지 말고 대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워라.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은 대기업의 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최정예군으로 경력이 일천한 신입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조사 1국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했고 4년차 때 힘들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조사를 메인으로 하면서 국세청에 있는 동안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상속, 증여, 양도세 조사까지 전부 경험했습니다. 대기업 조사를 하다 보면 매번 김앤장, 3일 같은 빅펌 세무대리인들과 논리싸움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사국 근무하면서 고려대에서 법학 석사, 박사 과정까지 밟았고 그 과정에서 감사히도 가고 싶었던 3일 회계법인으로 스카웃될 수 있었습니다.
3일에서 제가 기억이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은 퇴직 임원과 고문 계약을 맺는데 그동안 고생한 임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경쟁사로 정보가 새는 걸 막는 장치이기도 하고 그분들 네트워크와 경험을 계속 쓰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매번 고문 역할에 실질이 없다며 과세를 했습니다. 기업들은 대응 논리가 없어서 계속 당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의견서를 쓰면서 세법 자료만 뒤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례와 법학 논문에서 논리를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비용의 정당성을 새로 구성해서 과세관청을 설득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조사에서도 그 논리가 정석처럼 쓰이게 되었고 고객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남지가 않더군요. 대기업 세무조사 대응은 본질이 막는 일입니다. 리스크는 없는지, 법에 위배되는 건 없는지, 잘못되면 플랜 B는 뭔지, 세무 업무 대부분이 이런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잘 해봐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고 못하면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앤장이나 삼리 같은 빅펌의 고객은 저를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보고 옵니다. 3일이라는 관판을 보고 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밤새워 논리를 만들어도 그건 3일의 성과이지 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담당자가 바뀌면 관계도 거기서 끝납니다. 저는 반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믿고 오는 분들, 저와 같이 가는 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고객을 만났습니다. 강남에 건물을 갖고 계신 자산가셨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일군 건물이었는데 그분 마음속에 딱 하나 걸려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이걸 팔아버리지 않을까?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건물인데 자녀 대에서 세금 때문에 팔려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후대까지, 손자대까지 이 건물이 집안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취득세도 만만치 않고 수수료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출 일이 아니니까요. 그분이 몇 달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니면 안 되겠네요. 정확한 판단이셨습니다. 이 영역은 늦어질수록 비용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고 넘길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절세는 결국 시간과 비례합니다. 상속을 고민하는 자산가는 대부분 고령이기에 늦게 시작한 사람이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주주로 들어가는 가족법인을 세우고 건물 승계를 시작했습니다. 구조 설계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야 숙제를 풀었습니다. 숙제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마음 한구석에 얹혀놓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매년 자산이 이전될 때마다 그분은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나세무사 만나서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했을 때는 솔직히 이런 감정이 안 들었습니다. 대기업 세금 문제는 결국 회사 손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의 자산 승계는 그 집안 전체가 오래 앓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형제간에 말을 못 꺼내고 부모님 건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들 입을 닫고 정리는 안 되는데 시간만 가는, 그걸 풀어드렸을 때 오는 감정은 성과가 아니라 안도에 가깝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는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덜어드리는 일을 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만으로 3일을 나온 건 아닙니다. 계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 승계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의 부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건 이미 시작된 흐름이고 앞으로 10년, 20년간 계속됩니다. 저는 그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 타면 다음 기회는 없다. 국세청에서 조사하던 사람, 3일에서 방어하던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법인 조사와 재산 조사를 두루 한 사람, 이 파도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특화한 분야가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승계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했던 게 법인 조사였고, 법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굴러가고 국세청이 그 법인을 어느 지점에서 들여다보는지를 안쪽에서 봤습니다. 그 경험을 승계 설계에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을 알리려고 책을 2권 내고 강의도 하고 은행 자산가 세미나도 자주 나갑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인을 이용한 자산 승계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영역입니다. 설계 한 단계가 어긋나면 절세하려다 오히려 더 큰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몇 년 뒤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조를 실제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맡기셔야 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실제 끌고 가는 사람을 검증하고 시작하십시오. 제 사무실은 일반적인 세무사 사무실과 좀 다릅니다. 책상 수를 늘리는 대신 상담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자산 승계 상담은 세금 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관계, 건강, 형제 간의 미묘한 문제까지 다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건물주분도 처음 앉으셨을 때 세금 얘기부터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자녀 이야기부터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트인 사무실에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PB라운지에서 느끼실 법한 편안함과 프라이빗함을 기준으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이 마음 놓고 다 꺼내놓으실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 승계 업무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관계를 맺으면 기본 10년 이상입니다. 승계 설계는 몇 달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이 끝난 뒤에도 다음 세대의 자산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아버님을 뵙다가 자제분을 뵙게 되는 겁니다. 신뢰가 없으면 애초에 같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과 신뢰, 둘 중 하나만 있는 전문가는 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집안 이야기를 안 꺼내주시고 신뢰만 있으면 설계가 무너집니다. 저는 그 2가지를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21년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저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세금을 걷는 논리를 배웠고 3일에서 그걸 막는 논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세금을 지켜내는 일보다 평생 마음에 얹혀있던 한 집안의 숙제를 풀어드리는 일이 저한테는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 승계라는 큰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그 앞에서 서 있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상담받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집도 저 숙제가 남아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이미 시작하셔야 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역은 시작이 늦을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상담 신청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